요즘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나도 잘은 못하지만 자소서 작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장롱면허 탈출을 위해 대문짝만한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 연습을 도와주고도 있다. 그런데 가끔 나는 그녀의 초딩 수준 자소서를 읽거나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때려버리는 운전 실력을 볼 때면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나 또한 처음엔 그녀와 다르지 않았었다. 20살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도로주행 시험을 보던 날 긴장을 많이 했던 나는 유턴을 너무 빨리 하다 그만 앞바퀴가 인도에 올라가 버렸고 내게 달려오던 버스는 큰 경적을 울려대며 옆에 타있던 시험 감독원마저 큰 호통으로 내게 탈락을 외치는 큰 아픔을 겪었어야만 했다. 그날 이후로 같은 운전학원을 다니던 아는 누나는 내가 학원에서 인도남으로 유명하다며 나를 볼 때마다 인도남이라고 놀리곤 했었다. 그래도 결국 시험엔 합격했지만 이후 7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장롱면허로 지내왔었다. 그러다 28살 취업과 동시에 출장이 잦았던 나는 급하게 운전 연습을 시작했었다.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초보 때는 자동차의 폭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고 전방, 후방, 사이드 내비까지 모두 한 번에 본다는 건 여간 쉬운 게 아니지 않던가. 운전이라는 건 단기간에 능숙하게 잘해지는 게 결코 아니었었다. 그렇게 초보 상태인 나는 보조석에 사수를 태워 장거리 출장을 다녀야 했기에 항상 너무나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출장에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내 실력은 아직 미숙했기에 복잡한 도로에서 끼어들기, 좁은 골목에서 들어가기, 좁은 곳에서 차 돌리기 등을 할 때마다 내 등에선 식은땀이 터져 나왔었고 가끔 실수를 하거나 미숙하게 굴 때면 사수는 나와 운전을 잘하는 동기를 비교하며 내게 운전도 안 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가끔 언성을 높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입사 초반이었던 나는 사수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었기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머쓱한 웃음으로 무마했었고 부족한 내 자신을 탓하며 퇴근 후와 주말에 꾸준히 운전 연습을 하며 운전 실력을 키워나갔었다. 그렇게 나는 계속 출장으로 전국을 누비며 짧게는 하루에 2시간, 길게는 하루에 8시간도 넘게 혼자 운전을 하다 보니 내 운전 실력은 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수놈은 맘 편히 내게 운전을 맡겨놓고 반주를 걸친 채 조수석에 쳐들어 누워 자빠져 잠을 자곤 했었다. 그 당시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을 하고 운전을 했던 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도 너무 침침하고 허리도 옥신거리며 잠까지 넘어와서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사수가 참 믿고 싫었었다. 하지만 사람은 지나고 나면 싫었던 것도 좋은 점을 볼 수 있다던데 아마 나는 그 덕에 운전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요즘 나는 운전을 하며 애를 쓰는 여자친구를 볼 때면 예전에 내가 떠올라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더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자소서를 너무 못 쓰는 사람이었다. 원래 일기도 잘 안 쓰던 사람인데 빨리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저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다는 이유로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에 죄다 지원을 했었고 그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나 관심도가 부족한 채로 억지로 자소서를 쓰려다 보니 정말 죽을 맛이었었다. 특히나 가장 힘든 건 지원 동기였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개처럼 일해서 돈이나 벌려고 온 거지 이딴 건 왜 물으십니까? 에? 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실상은 저는 예전부터 이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었고 저의 어떠한 부분과 잘 맞았기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억지 감정과 억지 경험, 억지 열정들을 글에 열심히 녹여내며 지원 동기라는 제목의 한 편의 소설을 써내려갈 뿐이었었다. 그렇게 저질 글빨과 가짜 글을 써내려가다 보니 좋은 자소서가 나오긴 힘들었고 당시 내 똥글을 누나와 매형께 보여드렸더니 그들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었다. 그러나 점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그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열심히 자소서 첨삭을 도와주셨다. 내가 썼던 글이 똥글이었다면 그들의 손을 거치고 나선 어떤 유명 작가의 괜찮은 수필집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두 분을 내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와 매형은 꽤 피곤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를 도와줬던 건 정말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게 나는 요즘 여자친구 자소서를 첨삭해주며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다. 어쨌든 그랬던 나도 물론 지금도 역시 잘은 못 쓰지만
여자친구를 코칭해줄 정도는 되었고, 이런 여자친구 또한 수많은 자소서를 쓰다 보면 아마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코칭해줄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운전 실력 또한 지금 당장은 어려워해도 언젠가 한 손으로 후진 주차를 간지나게 할 수 있는 운전 고수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 우리들은 늘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그 어떠한 고수들도 초짜 시절은 존재한다. 처음에는 미숙하기에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겠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고 굳은 살이 배기다 보면 그만큼 더욱 단단해지고 실력이 생긴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지 않을까? 물론 상위 몇 %의 뛰어난 실력은 단순히 열심히 오래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상위 몇 %로 점프하기 위해선 초보를 겪고 어느 수준까지 통달하는 게 당연한 선의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처음에 내가 너무 못한다며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어 때려치우고 싶더라도 우리들은 그 과정을 잘 견뎌낼 의지가 필요하다.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그걸 해야만 하는 절박함이다. 내가 운전을 빨리 잘해내서 그 사수놈에게 동기와 비교당하며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 절박함이 내게 운전 연습을 꾸준히 하게 해준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어하는 애정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내 유튜브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면 처음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내가 시작한 의도와 달리 나는 운 좋게 떡상을 경험하며 깜짝 놀랐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실력과 경험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기에 나는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알고리즘의 버림을 받게 되었었다. 이후로 몇 개월간 성장하지 못하며 이 유튜브라는 게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나는 이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 넘게 꾸준히 유튜브를 해올 수 있었던 건 그냥 한번 계속 해보고 싶다는 그런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거나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아니었었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처음이었었고, 내가 구상했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좋았었고, 이런 나의 작은 울림이 누군가에겐 큰 울림으로 전달되어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건 내겐 너무나 큰 보람이었었다.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장문의 댓글들은 나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어 주었기에 나는 그 과정을 여지껏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하고 싶다는 관심과 애정이 내가 이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결국 나는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구독자 1만이란 유의미한 성과를 맛볼 수가 있었고, 그보다 더 좋은 건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나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지금 당신이 만약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어렵고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실력이 쌓여 나갈 테니 너무 쉽게 포기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그래도 너무 하기가 싫고 힘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그걸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어쩌면 처음에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거나 처음 느꼈던 그 애정이 너무 많이 식어버린 건 아닌지 말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다시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 빨리 손절하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누구에게나 초보의 시절은 존재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기까진 하기 싫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 또는 여러분이 앞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무엇을 나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